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의대 정시 면접에서 의학 인적성 파트 부분에 관련된 수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대 면접의 3요소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의대 면접의 3요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답변을 이제 전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파토스는 우리가 의대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 있죠. 공감. 과 배려. 그래서 이 공감적 태도를 보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의식으로 품성을 드러내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공감 배려할 때 그 배려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태도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삼박자가 작동할 때 의대 면접에서 이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의대 정시 면접은 이제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파트 1, 파트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현장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파트 2는 이제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파트 1은 8분 준비해서 10분 면접을 진행하고요. 파트 2는 8분 준비해서 2에서 5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이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의학 인적성 면접이고요. 파트 2는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된 면접입니다. 그래서 파트 2 잠깐만 보여드리면 파트 2는 이렇게 수학, 과학,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이 수학 뭐 이렇게 해서 수학, 과학 이 영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맡은 파트 1과 관련된 것은 인문, 사회, 과학과 관련된 면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세의대 정시 면접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면접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 한 세트입니다. 이것은 23학년도 정시에서의 그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 여기 보시면은 파트 1이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 그리고 문제 2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서 상황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 제시문 면접은 보면은 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는데 한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연세대는 이렇게 길지 않은 제시문을 3개에서 4개를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제가 보통 한 세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문제 1번 보면은 제시문 가.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제시문 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이제 사물을 분석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이런 관점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화를 시키려고 할 때 개념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 이 제시문 다, 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방접종 피해 관련한 국가 보상을 위해서는 뭐 어쩌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제시문으로 이렇게 3개에서 4개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하여 제시문 가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연세대가 이런 비교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심층 구술 면접 같은 데서는 이런 그 비교, 평가, 설명 이런 것들이 뭐 쉽게 그냥 뭐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연세대에서는 특히 1번은 거의 비교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1-2에서 보면 가나다를 참고해서 라이 코로나 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국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제시문을 활용해서 어떤 근거를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제시문을 비교해서 개념화 시켜서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는 그런 논증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줬는데 이제 뭐 만화같이 1컷, 2컷, 3컷, 4컷, 네 번째 컷 이렇게 해서 4개의 컷으로 준 다음에 여기서 어떤 장면들이 있는 거죠. 씬이 그 장면에서 이 장면들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학생인데 학생이 A가 왜 움직였느냐, 왜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고 B가 와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 B는 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서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A 학생 왜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리를 옮겼을까? B 학생은 자리를 옮기는 A 학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교수는 왜 B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해서 A, B 교수의 A 학생, B 학생
교수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심적인 상태를 상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공감적 태도,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배려의 태도, 품성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23학년도예요. 근데 24학년도는 또 약간 형태가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문제 1번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제시문이 이제 두 개만 주어졌어요. 두 개만, 가, 나. 근데 이제 두 개만 주어졌지만 사실은 두 개라고만 그냥 생각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제시문 가, 나를 줬는데 아까 같은 어떤 그림으로 주어지진 않고 상황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면은 어떤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유괴됐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제 피의자를 잡았는데 이제 뭐 용의자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피의자한테 야, 아이 숨겨놓은 장소를 말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용의자 잡힌 사람은 자기는 용의자가 피의자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신체적 고통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제 제시문으로서 상황을 줬습니다. 상황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 제시문 1, 2, 3, 4에 어떤 입장을 준 겁니다. 어떤 견해를. 그래서 목적 달성에 수단이 동반되는데 어떤 수단들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금지 규범들은 인류 사회 성취로서 그 내용 문명의 수준이 결정한다. 두 번째는 뭐 법치국가에서 일반 시민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타인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권리 보호를 관찰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입장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자, 당시 제시문 가히 경찰청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시문 나의 지문 중 당신 선택을 지지해 줄 만한 것을 두 개 골라서 설명해라. 이 네 개의 입장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너의 선택을 한번 지지해봐라.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거죠. 이것도 논증 형태인 거죠. 요 형태의 문제가 24학년도에 약간 바뀐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21학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형태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죠. 당신의 선택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두 개 골라서 그에 대해 반박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 제시문으로 이제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이 제시문 나를 봐요. 인턴 수료를 앞두고 레지던트 지원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 분야의 의사가 되는 과정은 3, 4년이 걸린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련의 난이도, 일과 삶의 균형, 미래 전망, 경제적 수익, 사회적 인식과 기대 등 국가의 정책 등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불나방처럼 단기간의 이득이나 편익을 위해 뛰어드는 바보가 아니며 앞으로 장기적 고통과 회의감이 들 수 있는 분야를 사명감 하나만으로 선택하는 초인적인 인간도 아니다.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초인적으로 희생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거냐, 이런 거죠. 의사의 자질을 설명하고 그러한 자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리고 나와 관련하여 당신이 철수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 레지던트 수련 분야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의학 인적성 문제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보통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물론 올해도 두 문제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전에 뭐 21학년도나 이런 때는 문제가 그때는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비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제시문 면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상황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갖고 두 개를 다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일간 열려요. 1월 10일 금요일, 12일 일요일, 그래서 두 번 이제 수업을 하는데, 1월 10일에는 21, 2, 3, 4 학년도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를 다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4개년이지만 사실은 5세트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는 아까처럼 문제 1, 2로 된 것도 있지만 문제 하나만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세트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동일한 세트는 아니죠. 어쨌든 목표는 기출을 다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1월 12일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연습 문제로 이제 마스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유형으로 제시문 면접의 응용력을 높이고 또 상황 면접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습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실전 모의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이제 준비를 딱 시켜서 예, 연세대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